자, 여러분, 그러면 밥 짓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바로 밥을 짓겠습니다. 자, 밥통으로 가시죠. 뿅. 자, 밥통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타이거.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예요. 타이거하고 조지루시라고 그 코끼리 마크 있죠. 그 타이거, 여기 두 개가 되게 유명해요. 밥통이라던가 그 보온밥통, 아니면 그 보온 물병 이런 거 만들어서 굉장히, 혹시 사실 때 일본 거 사실 거면은 타이거하고 조지루시 둘 중에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팁입니다. 예, 보시면 보세요. 그냥 일반적인, 그냥 아주 싼 거예요.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가정용. 왜냐면 저희는 밥을 그렇게 많이 이걸로 쓰는 게 없으니까, 뭐 오니기리라던가 이런 것만 조금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이런 걸 써요.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보통 그냥 아주 일반적인 뚜껑 이렇게 달리고, 요거예요. 그냥 요거 밥을 맛있게 짓는 건 별거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물 맞추는 거, 물 양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, 그거 보여드릴게. 요거를, 저 같은 경우는요, 요거를 빼요. 이대로. 그리고 이렇게 빼면은 보면 이제 숫자가 써 있잖아요. 이렇게 1, 2, 3, 4. 이게 일본말로 하면 이제 뭐 이치고, 니고, 상고 이런 식으로 불리거든요. 그래서 예, 제가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이 밥통이 한 3에서 4 하는 게 제일 맛있게 져지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3 아니면 4 정도 이렇게 밥을 짓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. 일단 해볼게요. 요거를 나나츠보시, 아까 쌀 있죠? 쌀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, 요게 딱 하나 이렇게 깎으면 딱 이게 이치고 1이에요 1. 그래서 이게 몇 cc야? 180입니다. 180g. 요거를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으면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그냥 바로 씻어요. 이렇게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. 자, 보세요. 이 처음에 물은 바로 버려주세요. 이거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. 버려주시고, 자,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데 여러분 보이세요? 저기 4보다 조금 낮게 물을 잡아주세요. 4보다 조금 낮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쌀 씻을 때 느끼셨겠지만 좀 쌀 씻는 법이 좀 다르죠.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그대로 그냥 씻어버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압으로 씻어요. 이렇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안 하고, 왜냐면 옛날에는 쌀 도전 같은 게 잘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었는데, 요즘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쌀이 깨끗하게 잘 나와요. 그렇게 너무 많이 비비면서 이렇게 안 씻어도 되거든요. 근데 한국은 모르겠어요.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본의 쌀에 대한 제가 스스로 이제 터득한 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정답은 아니고요. 그래서 한국은 한국에 맞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정수물로 이제 하는데, 오늘은 그냥 수돗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이제 밥통으로 들어갈 텐데요. 요렇게 물기를 요거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.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. 요거 밥통이 고장나는 원인이 됩니다. 요게 물을 깨끗이 이렇게 닦으셔가지고, 자,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,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흰쌀 보통 이제 요걸 누르고 하는데, 요게 아니고 하야다키. 요 하야다키라는 게 뭐냐면 밥 빨리 짓기예요. 빨리 짓기.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에 이렇게 담궈둔다든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바로 밥 빨리 짓기죠. 한국말로 하면.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밥 빨리 짓기를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, 이 밥통이나 뭐 그런 조건이 다 그래서 모르겠지만,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밥통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일단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늘 하던 대로. 그래서 파야닫기로 해가지고 요걸 눌러줍니다. 그러면 약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늘 짓는 법을 해가지고 한번 이따가 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따 봬요. 자, 그럼 여러분 밥을 짓는 동안에 초대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제 훈이 스타일
예, 만들어 볼 거고요. 예, 요거는 만들어 두시면 꽤 오랜 기간 이제 보관이 되니까 초밥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밥통에다 밥을 져가지고 바로바로 만드셔가지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 레시피를 자막으로 깔아 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예, 일단은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요. 딱 세 가지. 식초, 그 다음 소금, 그 다음 설탕, 백설탕입니다. 요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게 다 똑같죠.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. 식초.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 거예요. 요게 이제 산도가 4.2%.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요거예요. 미츠캉이라고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미츠캉스인데 일반적인 거예요.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쓰는 거. 4.2도니까 그것만 잘 주의해서 예, 이제 비율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일단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소금 40g, 그리고 설탕이 100g, 그리고 식초가 180. 여기다가 뭐 콤부라든지 뭐 다시마라든지 이제 레몬 같은 거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. 그냥 요것만 해요. 심플하게. 자, 그럼 섞겠습니다. 요거를, 그리고 사람마다 요거를 한 번씩 끓이거나 살짝 데펴가지고 설탕을 녹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괜찮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불을 그냥 쓰지 않고 요것만 그냥 섞기만 해요. 요거를 일본말로 하면 나마 아와세라고 그래요. 나마 아와세. 나마라는 건 보통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나마, 생이라는 뜻이죠. 불에 끓이지 않은 거를 보통 나마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. 근데 요거는 그래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와세라는 거는 섞다, 합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건 나마 아와세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섞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저으면 이렇게 녹아요. 다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요렇게 이제 페트병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보관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다가 웬만하면 보관해가지고 오래오래 쓰시면 돼요. 굳이 냉장고에 모르겠어요.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내놔도 별 그렇게 크게 이게 상호가 하지 않거든요. 근데 여름철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예. 이제 완성입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밥이 다 됐어요. 이렇게 보세요. 보온으로 되어 있죠. 예, 지금 이게 삐삐삐 이제 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20분 지났어요. 바로 여시지 마시고 이게 원래 그대로 이제 먹어도 되는데 예, 이제 초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뜸을 들여주는 게 나아요. 물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. 특히 이 밥통은 밥이 어떻게 잘 젖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저도 아직 지금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개봉박도 해봅시다. 자, 개봉박두. 보이세요? 아, 잘 안 보인다. 요런 느낌이에요. 보세요. 밥 알갱이가 살아있어요. 보세요. 야, 전달이 되나? 일단 좀만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굿입니다. 굿. 밥이요. 아, 지금 소름 돋았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. 단맛이 장난 아니고요. 그래도 그 이하고 이해가 딱 쩍쩍 붙는 느낌 있죠. 요 느낌 굉장히 아주 맛있는 느낌이에요. 이게 쩍쩍 붙어가지고 아주 찰진 맛. 예. 그래서 제가 이 나나스봇이라는 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. 밥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. 다 살아있죠. 아우, 진짜 맛있다 이거. 아우, 뭐 오니기리 해도 맛있겠어. 아우. 자, 그럼 뜨거울 때 밥을 바로 비벼볼게요. 이제 밥을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. 왜냐면 이렇게 그 초대리하고 양을 제가 한번 재봐야 되니까. 그래서 한번 재봤더니 이게 350g 이렇게 넣겠습니다. 밥을 350g 넣고,
그리고 대충 보니까 한 40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초대리가. 제가 만든 레시피로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좀 양을 조절하세요. 그리고 이 밥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윗부분만 쓰세요. 그 윗부분이 가장 그 초밥에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. 그리고 밑에는 그냥 흰밥으로, 쌀밥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샤리키리락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밥집에서 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확히 안 하셔도 되니까. 이런 게 없으시면은 그리고 그냥 볼 있죠, 스테인리스 볼 같은 데다 해가지고 재빠르게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.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무로 된 제품을 쓰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게 수분을 빨아들여 주거든요.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살짝 적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이면은 재빨리 섞어주세요. 부채로 이렇게 재빠르게 수분을 날려줍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위아래 바꿔주세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세요. 뭐 샤리 닿게 돼. 그냥 끝내줍니다. 자, 그럼 요거를 담아볼게요. 그리고 요 나무 같은 거 이제 오히스 같은 경우는 그 물로 한번 살짝 쓰기 전에 닦아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이런 식으로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써요. 물을 한번 살짝 스며들게 해가지고 말라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샤리를 한쪽에다가 몰아주세요. 요거는 커가지고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원래는 많이 만드실 때 이럴 때 쓰시는 게 좋아요. 요 크기에는 지금 요거는 지금 양이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그 깨끗한 행주 같은 거 있죠, 그거 이제 물에 한번 씻어서 꾹 짜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